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11명이 발생해 확진 규모가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자가 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 기로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는 수험생 49만여 명이 응시합니다. 정부는 내일 새벽 확진되는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거라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전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인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고 찬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환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미국 누적 환자의 32% 수준입니다. 하루 입원 환자도 9만 명을 넘어서 일부 주지사들은 성탄절 전에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11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5,163명, 사망자는 추가 없이 52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93명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192명, 경기 143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만 356명이 확진됐고 부산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등 17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4명 늘어 누적 101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180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8,065명에 달합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 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과 영세한 업체까지 빈틈없는 방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율적인 방역 강화 노력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내일 치러지는 대입수능과 관련해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돌발 상황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전국에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내일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수능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번 수능일은 당초 11월 19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1학기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수능도 2주 연기됐습니다. 수능 지원자는 약 49만 3천 명으로 1년 전인 2020학년보다 5만 5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역대 최소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7%로 2004학년도 이후 최고로 높아서 졸업생 강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새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이 입원 중인 서울의료원입니다. 12층에 6개의 수능 시험실이 마련됐는데 최대 11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3명의 수험생이 입원돼 있습니다. 지금 입원돼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기서 수능 당일 시험실에는 감독관 6명과
의사와 간호사 등 10여 명이 교대로 배치됩니다. 이들은 모두 레벨 D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데 시험 뒤에는 별도로 걷어 모두 폐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당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수능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수험생은 172명, 자가격리자는 3,800명까지 감당할 체계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수능 전날이라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능 시험생의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최우선으로 가장 정확하게 최단시간에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대개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또 수능 전까지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 강남 학원가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입시학원 14,000여 개 가운데 20% 정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번 수험생들은 실력 발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감염되면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시험장에서 본인 확인시를 제외하고는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벗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오염이나 훼손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보형이나 망사 마스크 착용은 안 됩니다. 수험생들은 꼭 자기가 마실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방역 목적으로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수능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야 합니다. 이전처럼 여럿이 함께 먹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올해는 입시 추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시험실을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여분의 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수험생과 감독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험장이지만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되면 이후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는 친구들과 대화도 삼가야 합니다. 수능 시험 이후도 살얼음판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수시 논술과 면접을 수능 이후로 바꿔놨지만 정작 수능 이후 상황이 더 걱정입니다. 자칫 수능을 보다 감염이 되면 당장 이번 주말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확진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뭐 실기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병상에 가서 그렇네요, 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장비나 예.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 없는 수시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감염 불안으로 시험을 포기하려는 분위기마저 있어 수능 결시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사상 초유 코로나 수능에 매년 떠들썩했던 수능 응원전도 올해는 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대로이죠. 비대면으로 전하는 응원과 격려는 어느 입시철보다 뜨겁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문을 나서는 선배들 뒤로 주먹을 휘두르며 학교가 떠나가라 응원가를 부르는 후배들. 서울 중동고 학생들이 10년 넘게 전통처럼 이어온 이른바 수능 출정식입니다. 수능 전날 3학년 선배들을 응원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후배들이 비대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학교 방송반에서 제작한 응원 영상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 상영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전에 했던 응원 방식은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전통을 유지하고 선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본 겁니다. 부산 대동고에선 한 달 전 후배들이 3학년 선배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복도 벽에 붙였고 중앙 통로에 게시를 해놓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힘을 얻고 수능 잘 칠 수 있게끔 후배들이 자기한테 쓴 격려의 글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고 좋아했던. 부산 진여고 1, 2학년 학생들은 직접 그린 글귀와 그림을 청사초롱에 적어 교정에 걸어뒀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전한 응원은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메시지들은 지친 고3들에게 더 없는 힘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후배가 있는데 좀 기분이 되게 좋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아 고마워, 사랑해. 코로나 수능으로 여느 해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시험장으로 향하게 되는 수험생들. 하지만 그만큼 이들을 격려하려는 마음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입시철입니다. 더 수능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배님들 화이팅! YTN 김승재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과 수능일인 내일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예년보다 낮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능의 시험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할 것으로 보여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험생들은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에 이어 또다시 0%대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50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6%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이후 오름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10월 정부의 통신비 지원 역량 등으로 다시 하락한 뒤 두 달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지난해보다 11.1% 올랐으며 이 가운데 농산물 물가가 13.2%, 채소류는 7%씩 상승했습니다. 저유가 영향으로 공업 제품은 1년 전보다 0.9% 내렸고 전기, 수도, 가스는 4.1%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달 궤도 탐사선의 조립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달 탐사선은 내후년 8월에서 9월 사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사선 부품에 대한 정기적 특성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금속 막대처럼 생긴 자력 측정 장치와 대형 안테나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 탐사선의 부품과 시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 탐사선은 2022년 8월 1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미국 플로리다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콘 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발사 날짜는 유동적이지만 발사 상황에 따라 궤적을 조정해 2022년 12월 16일에 달 궤도에 진입합니다. 우주 탐사의 첫 걸음이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 기간 중에 어느 날짜에 발사하더라도 달에 도착 날짜는 2022년 12월 16일로 동일한 궤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품들이 모두 검사되고 조립되면 달 탐사선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탐사선에는 모두 6개의 탑재체가 실려 달에 대한 과학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나사의 탑재체는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던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탐사합니다.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의 사전 임무입니다. 우리나라의 5개의 탑재체는 지하에 매장된 자원을 찾거나 달의 정밀지도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탐사선을 달 궤도에 보내 주어진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2030년 이내 한국형 로켓으로 발사된 탐사선이 달 표면 착륙에 도전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월간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1,714만 8,4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종전 최다인 10월에 1,216만 288명보다 494만 8만 8천여 명, 41%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6,416만 8천 명으로 이 가운데 27% 정도가 지난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신규 사망자도 27만 1,549명으로 집계돼 종전 최다인 올해 4월 19만 3,784명을 넘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감염자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달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 경기 부양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지난달 코로나19 감염자는 440만 8천여 명, 전체 누적 확진자 1,300여만 명의 32%에 이릅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11월 한 달 동안 감염된 셈입니다. 11월 사망자도 3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1시간에 51명꼴로 사망자가 나온 셈입니다. 감염자 확산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9만 명을 넘어서 연일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성탄절 전에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ore critical is you could have that hospital overwhelming system that we saw in Elmhurst if you're not careful. And that's why we've been stressing that.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택 대피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고 뉴저지 주지사는 모든 야외 모임도 25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가장 우선할 정책이 코로나19 대응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명한 경제팀을 소개하면서 취임 전 내놓을 경기 부양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the full Congress should come together and pass a robust package for relief to address these urgent needs. But any package passed in a lame duck session is likely to be at best just a start. 하지만 취임 전에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 시기를 이미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 1순위는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입소자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오늘 14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논의한 뒤 13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문위는 이어 두 그룹에 접종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보건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조만간 다시 회의를 소집해 다음 순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교사와 경찰, 소방관, 운송 등 필수 분야 노동자와 노인 등이 거론됩니다. 자문위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수십 년간 미국 백신 프로그램의 범위와 관련 예산 등을 결정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제학술지 임상 감염 질환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 적십자사가 기부받은 7,389명의 혈액 가운데 106명의 샘플에서 코로나19 감염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혈액 샘플은 미국 적십자사가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미국 내 9개 주에서 모은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CDC에 보낸 겁니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모은 39명의 혈액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가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7일 사이 기부받은 67명의 혈액에서도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달가량 이른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CDC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지난달 30일 유럽의약품청에 백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각 1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데이터가 백신의 품질과 안정성,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하다면 늦어도 오는 29일 예정된 특별회의에서 평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럽의약품청이 허가를 내리면 뒤이어 EU의 공식 승인이 매우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아마 며칠 내에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역시 지난달 30일 긴급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 12일 별도의 평가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le voit bien entre fin décembre et début janvier vraisemblablement. Il y aura une première campagne de vaccination qui, elle, sera très ciblée, avec des vaccins de première génération sur lesquels on a peu de recul, dont les conditions de conservation et de logistique sont assez complexes. 마크롱 대통령은 또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진 않겠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고비를 더 당기겠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우리 돈으로 최대 55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개설한 웹사이트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돈 세탁과 사치품 대북 수출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제재 위반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원의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화상 세미나에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는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중국이 대북 제재 집행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비난했습니다. Is that Beijing's failures to meet its obligations is in direct contravention of China's professed desire to support a denuclearized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If it truly wants the latter, it must do the former.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석탄 등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도 555차례나 목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도 여전히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hina continues to host at least 20,000 DPRK laborers who earn revenue that goes straight back to North Korea's weapons development efforts. 정권 교체이지만 대북 제재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고 의회가 현지 시각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프랑크 베르트리만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표결엔 구의원 31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는 기동민주당과 자유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결의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고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에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과의 사투 속에 치르는 수능인 만큼
수험생들의 마음은 더 무겁고 긴장될 텐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방호복을 입은 선생님, 또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의 마음이 합쳐져서 수험생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